어젯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2.4%,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숫자였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꺾였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값이 치솟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은 시세는 77달러에서 78달러 사이 좁디 좁은 박스권에 갇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호재가 터졌는데 왜 시장은 침묵할까요?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새 폭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 기이한 정체 뒤에는 당신이 모르는 거대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4% 상승.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죽이고 기다리던 이 숫자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2.5%보다 낮았습니다. 지난달 2.7%에서 확연히 꺾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던 그 악명 높은 인플레이션,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목을 조이던 그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고삐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월세 걱정에 시달리던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그렇다면 연준은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토록 외치던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된 셈이니까요. 상식적인 경제 논리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애은 같은 실물 자산은 전고점을 뚫고 비상해야 정상입니다. 투자자들은 밤새 차트를 들여다보며 폭등을 기대했습니다. 80달러 돌파, 어쩌면 85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계산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는커녕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CPI 발표라는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애은 가격은 현재 77달러와 78달러 사이 좁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닌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정체 상태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좋은 뉴스였는데 왜 시세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걸까요? 밤새 뉴스를 확인하고 전문가 분석을 읽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뉴스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시장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SNS 투자 커뮤니티에는 실망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CPI 좋게 나왔는데 은은 왜 안 오르냐? 이제 은 끝난 거 아니냐? 같은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하지만 이 침묵을 패배의 신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거대한 자금들의 손바꿈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죠.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계적인 알고리즘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오래된 격언에 따라 움직입니다. CPI 발표 직후 이들은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눌렀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2.3%에서 2.5% 사이의 작은 수익이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거래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군가 물량을 쏟아낼 때 그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허공으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조용히 받아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들, 이른바 스마트머니죠. 이들은 알고리즘이 토해내는 물량을 저가에 주워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횡보는 가격이 멈춘 게 아닙니다. 매도 세력의 차익 실현과 매수 세력의 저가 매집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전선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고속도로가 정체된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해은 가격 상승의 대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은 가격이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건 바로 실질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가 뭐냐고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수익률을 말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가 3% 오르면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건 2%뿐이죠. 그게 실질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물가가 2.7%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가 챙길 수 있는 진짜 이자 수익은 오히려 커진 겁니다. 물가는 덜 오르는데 금리는 그대로니까요. 문제는 금과 은에게는 이게 악재라는 겁니다. 금과 은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는데 금고에 은괴를 넣어둔다고 이자가 불어나나요? 안 불어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실질 금리를 높여서 은에게 족쇄가 되는 겁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은 지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가가 내려가니까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구매력이 올라가네? 굳이 은을 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이들은 현재 상황을 고금리의 마지막 파티라고 부릅니다. 더 높은 실질 수익을 챙기기 위해 잠시 채권이나 현금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실질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기업들에게는 재앙이거든요. 돈 빌리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니까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도산 위기에 몰립니다. 경기 침체 위험도 커지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롬 파월도 이 위험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의 지루한 횡보는 금리 인하 직전의 산통과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법이죠. 시장은 지금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AIM 가격이 폭발적으로 비상할 겁니다.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는 순간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서구 세력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중이 복잡한 금리 계산법을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시세 정체를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거죠. 봐라, 물가가 잡혀도 은이 오지 않잖아. 이제 은 투자는 끝난 거야. 라는 속삭임으로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엔진을 예열하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질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곧 무뎌질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실질 금리는 급락하고 그때부터 은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돌입하게 되죠. 그 뒤에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과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이 금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은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건 바로 중국의 춘절 연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체가 멈춰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된 춘절 기간이거든요. 실물 은 시장의 거대한 포식자인 상하이 황금 거래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들도 멈췄고 은행들도 쉬고 있죠. 런던과 뉴욕이 종이 파생 상품으로 숫자 노름을 한다면 상하이는 진짜 은괴를 실어 나르는 실질 수요의 심장부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서 쏟아지는 AIM은 수요가 이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심장이 뛰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투기 세력은 바로 이 틈을 노린 겁니다. 아시아의 유동성이 말라버린 사이 적은 물량으로도 아주 손쉽게 가격 상승을 틀어막을 수 있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매자가 잠든 사이 서구 자본은 마지막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용은 언제까지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77달러라는 가격, 이건 공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들이 잠시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일 뿐이죠. 중국의 연휴가 끝나고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패널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은 수요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죠.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이 수요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삼은 이상 음은 전략 물자거든요. 중국 은행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연휴 동안 쌓인 뉴스를 확인하죠. 미국의 물가가 잡혔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금리 인하가 코앞이네. 지금이 달러를 팔고 실물 자산을 사들일 타이밍이야. 보복 매수세가 밀려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서구 자본이 실질 금리를 핑계로 쳐놓은 77달러의 얇은 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단숨에 찢겨 나갈 겁니다. 종이는 결국 불에 타는 법이니까요. 중국 정부는 지금 은밀하고도 거대한 화폐 전쟁을 실행 중입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금과 은을 사들이는 거죠. 지난 2년간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공식 발표만 그렇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쌓아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 패권에 대한 대비책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무기로 쓰는 한 중국은 실물로 맞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고에 실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중요하죠. 종이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은은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서구 자본가들이 금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동방의 큰 손들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헐값에 음을 주워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는 하락의 전조가 아닙니다. 서양의 종이 자본과 동양의 실물 자본이 격돌하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는 휴전의 시간입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치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이 주신 박앤세일 기간이죠. 상하이 시장이 열리기 전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세요.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 77달러에서 78달러 사이를 오가는 지금 이 가격대는 곧 그리워질 겁니다. 이미 은을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SNS 투자 커뮤니티의 불안한 글들, 유튜브에 떠도는 공포 마케팅, 전부 무시하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떡국 한 그릇 나눠 먹으며 건강을 챙기세요. 이번 설에는 자녀들에게 세뱃돈 대신 은화 하나를 쥐어주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진짜 돈의 개념을 가르쳐 보세요. 10년 후 그 아이는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2.4센트 CPI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현재의 혼란과 정체는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 뿐이죠. 실질 금리의 함정도, 중국의 연유도, 서구 자본의 교묘한 수법도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실물 자산은 폭등했죠. 저는 연휴 기간에도 시장의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고 분석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엉덩이 무거운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